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막판에 다우만 살짝 보합권으로 돌려놓고 나스닥과 S&P 500은 여전히 하락 마감하는 그러한 약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또 심한 약세는 또 아니었어요. 살짝 약세인데 그렇다고 장이 우상향으로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약세의 모습이 3일간 연속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전날 미국이 너무 많이 빠져서 어제 우리 한국 시장이 폭락할 거로 봤는데 다행히 나름대로 잘 버텨줘서 그나마 다행인데 오늘도 그렇게까지 시장이 무너지거나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서 충격을 받는 그런 장은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런 커다란 반등, V자 반등은 없다. 당연히 개별 접주의 순환매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이 정도 예상, 뻔히 아는 그 정도 예상으로 시장이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레인메이커가 필요하다. 새로운 레인메이커. 옛날에 우리 이제 앨런 머스크가 시장에 막 등장해서 약간 또라이처럼 세상을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듯이 새로운 레인메이커가 지금 시장에 필요하다. 이게 없다면 시장은 먹고 터지고 이 반복하는 그러한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 건데 항상 연말 되면 이제 이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조정, 내년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섞여서 뭔가 큰 방향성을 정하기 어려운 게 12월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죠. 지금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에 믿을 만한 유일한 그 희망의 끈은 중국의 리오픈에 대한 가능성인데 이 줄마저도 썩은 동아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제가 놀란 건 여행, 항공, 이 소위 말해서 리오픈 관련주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다는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이러한 영향, 업종의 섹터에 반영을 한 결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중국의 리오픈에 대한 그 희망을 너무 크게 갖지는 마라. 그렇죠? 너무 크게 갖지는 마라. 생각보다도 시장에 주는 그 긍정적인 요인은 짧고 그리고 단기적일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새로운 그 무엇을 찾는데 여러분이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좀 살만한 종목, 연말에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만한 종목 9종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집중해서 그 종목 위주로 연말의 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오늘은 푸틴의 핵 위협의 그 가능성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좀 당했죠. 네, 드론으로 이제 파괴가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러시아가 핵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데 억울하죠. 자기들이 키우나 이런 데를 박살내면서 공격을 하고 상대편의 공격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그건 정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푸틴의 핵 위협이 심리적인 악영향을 더 끼친 것 같습니다. 중국과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의 파워가 갈수록 희석이 될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연말 한국 시장은 전형적으로 연기금리를 포트폴리오 조정과 또 개인들, 속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옷대라고 그러는데 지점에서 큰 고객들을 옷대라고 그러는데 이런 고객들의 이익 실현 물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닐 것이다. 여기 이제 세금 문제가 크게 결정이 지금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대주주 요건을 좀 안 하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심리를 돌려놓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박스권 내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오늘도 이어질 것이다.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전형적으로 잡주들의 향연이어서 뭔가 우리가 마음 놓고 사서 쫓아가서 이익을 이렇게 기대할 만한 그러한 종목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장을 예상을 해 봅니다. 네, 금융시장은 타고난 보합이 끝났는데 이게 살짝 전 시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스닥은 0.53% 하락, S&P는 0.19% 하락. 시장이 지그재그로 계속 보죠. 먹었다 토해내고 먹었다 토해내고 아주 불안한 심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게 요즘 하루 중에 주식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했죠. 3.75에서 4.25까지 올렸습니다. 네, 거의 미국하고 비슷하게 가네요.
캐시우드 우리 돈나무 누나가 10년과 2년물 역전폭이 너무 과하게 확대된다. 연준이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는 신호이다. 이렇게 또 한 번 날렸네요. 우리 캐시우드니 2년 동안 정말 맥을 못 주시는 것 같아요. SC가 금리 깜짝 인하도 가능하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좀 황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들리네요.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41%를 기록하면서 2019년 이래로 최장기 주택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그 개별 소비, 개인 소비를 감소시키는 충격을 가하는 이게 또 심리적으로 시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고 소비가 줄고 이런 것들이 재고가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적으로 감원으로 이어지고 이럴 그 불안의 사슬 그렇죠?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연결될 그런 가능성의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3조 1,770억 달러, 전월비 651억 달러 증가를 했습니다. 피치가 중국 내년 경제 성장률을 4.5에서 4.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번 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300대 감소할 것이다. 과연 이것이 생각보다 적은 숫자인지 많은 숫자인지 좀 가늠하기 힘든데 지속적으로 아이폰 출하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장관이 아프리카 투자를 늘릴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뭐 하나만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 달러 인덱스 한번 봅시다. 0.46% 하락을 했네요. 105.09. 달러가 킹 달러가 이제 조금 희석되는 세력이 약해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105를 못 벗어나는 그러한 달러가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어제 많이 빠졌네요. 2년짜리가 4.260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0bp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미국 10년 국채금리도 9.4bp 하락을 했습니다. 3.4에서 4.26이죠. 그렇죠? 약 80bp 정도가 살짝 못 되는 정도의 스프레드 차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I는 큰 움직임 없이 74달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애플은 1.75% 하락하며 140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가 오늘도 3.58%나 하락을 했네요. 173.39. 제가 이제 테슬라를 지난번에 쓰레기라고 표현했다가 어떤 분에게 항의를 받았는데, 이 정말 쓰레기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뭐 170달러가 이하가 되면 사서 200달러까지 가져가는 것도 좀 필요한데,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오늘도 보니까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다. 수요 감소로 가격 인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경쟁이 치열하고 중국에서 잘 팔리지 않고 소비가 감소를 하고 결국 경쟁자들도 많고 가격을 인하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 테슬라 전방 산업이 이렇게 힘이 되니까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한국 오늘도 2차 전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다행히 살짝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0.93% 상승하며 161.3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TSMC도 0.16% 하락하고 79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37% 상승하며 5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0.38% 하락하며 113달러. 너블록스도 살짝 상승했네요. 네, 30.75달러. 자,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16,829달러를 지나가고 있네요. 0.96%. 어제 이믹스 이제 거래 정지를 풀어달라고 했다가 기각을 당했죠. 이믹스는 9일날인가요? 8일날인가 청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한국 게임주 관련 종목들, 코인 관련 종목들 속된 표현으로 한 번 더 박살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한 측면에서 이렇게 결판이 나면 오히려 올라오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좀 불안하네요. 그렇죠? 네, 이제 13일 날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10월이 실질적으로 7.77 기록했죠. 네, 그러나 이번에는 7.4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7.4 정도, 코어는 6.15. 지난달은 6.28이었고 지난달 7.7에서 7.4, 6.28에서 6.15, 7.3까지도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 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기존은 7.3 이하로 나온다면 시장은 살짝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보면 휘발유도 빠지죠. 네, 휘발유, 전기가스, 음식료, 외식은 빠지지가 않네요. 네. 휘발유, 전기가스, 음식료 모두 주거비가 제일 중요한데 6.9에서 7.25 주거비도 좀 하락하는 모습. 신차, 중고차는 크게 하락을 하네요. 네. 카바나가 망할 정도라고 미국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업체가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번 결론을 일자 한번 봅시다. 미국 시장이 연일 힘을 못 쓰며 추락 중이다. 생각보다 긴 조정은 연준 피본세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긴축의 강도와 상승 그리고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는 부정적 요인이 시장을 지배하며 내년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며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여기에 연말이라는 시기적 요인이 작용하며 이익 실현, 포트폴리오 교체, 세금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장을 돌려 세울 그 무엇, 레인메이커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시장 하락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힘을 발휘했던 2차 전지, IRA의 수혜주인, 재생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정 속으로 들어간 거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말에 팔고 이익을 실현하는 오히려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라는 마지막 신라갈 듯 희망을 지금 부여잡고 있는데 이거 버티기는 너무 약한 동아줄이라 걱정이 앞서다. 썩은 동아줄일지 아니면 더 튼튼한 동아줄일지 봐야 되지만 생각보다는 약한 동아줄일 것이다. 다만 미국도 한국도 큰 조정보다는 조정의 마무리가 거의 다 온 관계로 시장은 여전히 빠른 개별 종목, 빠른 순환매, 잡주들의 향연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할 종목군은 없지만 기존 좋았다가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군을 다시 산다면 기술적 반등으로 충분히 10에서 15%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제가 9개를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상신 EDP 17,000원대면 사야죠. SPG도 17,000원대, 포스코 케미칼은 2만원대 있죠. 네, 고려나요는 6만원, 60만원대, CS인도 7만원대 있으니까 사야 됩니다. 현대로템 28,000원, 에코프로 11만원대, 성일하이텍도 11만원대, SM은 7만원, 8만원대죠. 이렇게 상신 EDP, SPG, 포스코케미칼, 고려아연, CS윈드, 현대로템,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SM 이 정도는 여기서 한 단계 살짝 무너지면 사서 플러스 15에서 15%, 10에서 15% 정도는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내년에 충분히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과 펀드멘탈이 확실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에 눈 돌아가지 말고 이 9개 종목을 꾸준히 보면서 여기서 뭔가 살짝 무너지면 사서 반등해 오었을 때 파는 그러한 전략 정도가 연말에 가장 좋은 전략이다. 연초 1월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한번 봐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마지막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제가 크게 빠지지 않고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먼저 선 조정을 받았으니까 오늘도 한국 시장 그렇게까지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V자로 올라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연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잘 정리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 17일 날 올해 연말 마지막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여의도 정경영회관 2층에서 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감시님 있으신 분들 꼭 오십시오. 내년 시장 전망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를 정리를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업계 일타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오셔서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관심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절차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회사 이제 막년회가 있는데 요즘 막년회 이제 빨리 하더라고요. 네, 송년회라 그러죠. 막년회가 송년회. 뭐 술 한잔 할 것 같은데 또 뭐 주식쟁이들 만나면 주식쟁이 1년에 또 자기의 무용담, 현재의 고통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펀드 매니저들 모이면 뭐 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네, 즐겁게 건강하게 연말 지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